5월 9일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후보들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고민 또한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한 달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선 후보들이 극복해야 할 딜레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 하지만 당 경선 이후 컨벤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비호감도가 37.7%로 안철수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 후보가 확장성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의 구성 속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성이라는 벽에 부딪힌 문재인 후보. 하지만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문 후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명성을 버릴 경우 또 고민은 있습니다.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역시 외연 확장 전략을 써야 되고 일단은 당내에서 본인들을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표부터 일단 확보를 해나가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는 반대로 외연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당 후보의 지지표는 물론 보수 후보의 지지표까지 골고루 흡수하면서 표의 확장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안 후보 역시 호남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번 싸움은 만약에 다자구도가 되면 말이죠. 외연 확장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자기 집토끼를 잘 지키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각을 세우면서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자기 지지 기반을 명확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있나라고 하는 거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딜레마는 같아 보입니다. 연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바른정당에 손을 내밀고는 있지만 홍 후보에게도 딜레마가 생깁니다. 지지율이 미미한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홍 후보에게 안겨줄지 불분명한 겁니다. 유승민 후보 또한 고민일 겁니다.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연대를 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낮은 지지율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의 심정은 일부 보수 유권자는 배신해서 싫고 일부 보수 유권자는 반성 안 해서 싫은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묶어내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런 게 선거 막판에 가면 개혁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렇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출마했으나 야권 통합을 위해 양보성 사퇴를 했던 심상정 후보는 이번엔 결연한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로 심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오늘로 정확히 33일 남았습니다.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대선 후보들이 각자에게 놓여진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유권자의 마음입니다.